네, 뒷골목 연구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뒷골목에 있는 아주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모셔서 직접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이런 컨텐츠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오피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지역에서 오피를 운영 중인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젊으신데 젊은 사장님들 많아요. 사장님들 대부분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대부분 한 40대, 50대인데 저는 젊은 축에 속합니다. 사실상. 그 가게가 지금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정확한 지역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일단 강남구다라고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처에 많아요? 강남, 역삼, 선릉 이쪽에 쫙 깔려있죠, 사실상. 오피,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피 이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크게 나누자면 일반 오피, 중고피, 고페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반 오피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가 붙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만 원에서 플러스 5면은 25만 원인 거고 플러스 6이면 26만 원인 거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고 이제 고페 같은 경우는 이제 30만 원부터 많게는 45, 50까지 이제 형성돼 있어요. 이 플러스 5, 막 플러스 2 이러는 게 친구들 사이즈마다 이제 가격이 그렇게 이제 측정이 되는 거죠. 근데 단 사이즈 측정은 그 업소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네. 마인드가 좋다든지 아니 몸매가 정말 좋다든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타업소에서 이제 이적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타업소에서 이만큼 받았어. 이적하면서 어쨌든 간에 친구들을 데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맞춰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상. 같은 페이로. 그러니까 A라는 업소에서 플러스 6을 받았어요. 근데 B라는 업소에 이제 이적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받았었다, 이렇게 맞춰줘라 해서 맞춰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약간 그 운동선수로 따지면 다른 이렇게 잘하던 선수야. 그럼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는데 내가 여기에서 이 정도 받았어. 그럼 최소한 이 정도를 맞춰줘야 돼. 그쵸.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실 지명들이 얼마나 많냐, 그리고 유명한 매니저들은 사실상 다 알고 있어요. 업관들 사이에선. 그래서 조금 더 높게 쳐주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업소 측에서는 매니저들이 많아야지 이득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이즈가 좀 떨어진다고 한들 일단 데리고 쓰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손님들이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계속 그 사이즈를 얘기하시는데 그 우리가 흔히 남자들이 알고 있는 그 사이즈라고 하면 룸에 1.5, 10 프로 이런 것처럼 그 정도 급이 돼야지 사이즈가 좋은 건가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10프로 사이즈는 현 오픽이 없습니다. 네, 진짜예요. 예전이면 모를까, 한 4, 5년 전이면 모를까, 지금 현 오피에선 10프로 사이즈는 없어요. 정말 이건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매니저들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지금 저희 12명에서 13명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수입을 좀 여쭤봐도 돼요? 이게 사실 들쑥날쑥하고 기복이 너무 심해서 평균치를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상. 2, 3천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최고 잘 벌 때는 얼마까지 벌었어요? 1000단이요, 1000단이. 제가 가져가는 것만 1000단이.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저희 업소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잘 되는 곳들은 그 이상 3, 4천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아무래도 이제 이건 불법적인 거잖아요. 불법적인 거라서 사실상 버텨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손님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매니저들도 이렇게 중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경찰과의 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없으면은 장사하지 못해요. 이게 단속이 뜨거나 네. 그럴 때 귀뜸을 해주죠. 영업하는 그 지역에 관할하시는 분들이 다 계세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분들하고 식사도 해야 할 뿐더러 뒷돈도 줘야 하고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녹아.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잘 벌었을 때 1, 2천을 번다고 해도 이제 로비도 해야 되고 선물도 해야 되고 약도 쳐야 되고 그래갖고 나가는 돈이 이제 다 빠지는구나. 네, 진짜 그래요. 그 예를 들어서 진짜 잘 나가는 3, 4천을 꾸준하게 버는 것도 거의 다 높겠네. 그쵸.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쵸. 나가는 비용을 한번 평균 한 2,50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2,500, 3,000? 한 달에? 네. 야 2,500에서 3,000이 나가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 방값도 있고요. 방이 12개에서 13개를 따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업소마다 방 개수는 다 달라요. 저희 업소가 방이 지금 한 3개, 4개 정도 되는데 방도 시설마다 또 강남이고 하니까 월세가 또 워낙 비싸잖아요. 방 월세, 관리비, 경찰 로비, 그리고 비품, 사무실 월세 여기 포함하면 2,500 그냥 녹아요. 근데 방이 왜 3개, 4개밖에 안 돼? 그게 많이 따면 좋긴 하죠. 많이 따면 좋긴 한데 근데 그만큼 방을 많이 딴다고 해도 매니저 친구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또 보장도 없고 그리고 방을 따는 것도
같은 층에 여러 호수를 딸 수가 없어요. 손님들이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아, 손님들끼리도 못 마주치게끔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럼요. 안마랑은 전혀 이제 다른 시스템, 그러니까 프라이빗하게 운영해야 돼요. 그래서 각 층에 방을 하나씩 따야 하는데 여기서 뭐 제 입맛대로 뭐 방을 뭐 6개 따고 싶다, 7개 따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뭐 방이 뭐 공식이어야 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 또 지금 뭐 7, 8월이고 하다 보니까 방이 없어요. 이거 만약에 지금 그 방을 하나 땄어. 네. 그 양 옆집에 사는 분들은 아 저 집은 굉장히 금술이 좋은 집. 의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매니저들이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돼요? 뭐 매니저마다 뭐 주간, 야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낮에 일하고 싶은 분, 그 밤에 일하고 싶은 분. 그쵸. 주간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뭐 빠르면 10시부터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11시, 12시 시작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 야간은 기본적으로 7시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거기서 뭐 본인들이 희망하는 개수가 있을 거니까 뭐 7시부터 해서 뭐 12시까지, 1시. 더 길게 하는 친구는 막 3시, 4시 하는 친구도 있어요. 시간 단위로 해서 전부 다 풀로 잡히는 경우는 사실 드물긴 하죠. 띄엄띄엄 어떤 텀이 있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예약이 잡힌다. 그럼 손님이 입실해서 뭐 간단한 어떤 대화를 통하고 긴장을 좀 이렇게 릴렉스 시킨 다음에 또 손님 샤워하고 나오셔서 이제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긴장을 한다는 게 네. 매니저들이 긴장을 하는 거야, 아니면 손님들이 긴장을 하는 거야? 사실 뭐 처음 만나는 자리잖아요. 뭐 남성분들은 사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이 매니저 같은 경우도 사람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랑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죠. 저희가 인증을 하고 손님을 받는다고 해도 저희가 그 손님들 꼬추를 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튜닝을 했을 수도 있고 사실 뭐 성병이 있을 수도 있고 인증의 절차는 전화로밖에 못 할 거 아니에요. 뭐 강남을 떠나서 이런 오피, 스웨디시 같은 뭐 통틀어서 사용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DB 어플 조회 그런 어플이 있는데 손님 번호가 010-111-1111이에요. 그 번호를 이제 조회를 해보죠. 그럼 이 손님의 내역이 다 나와요. 어떤 업소를 갔다, 뭐 매너를 있게 했다, 없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긴 하는데 그 업소 이력을 보고 이제 확인하는 경우가 이제 가장 크고요. 만약에 그 업소가 없다, 그럼 손님이 특정 업소를 다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 양해를 구하고 그 특정 업소에 연락을 해서 저희 어디인데 이분 다녀가셨냐 여쭤보고 그렇게 인증을 뭐 따는 경우도 있고요. 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같이 일하는 그 업종 네, 사장님들끼리는 어느 정도의 그 DB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 매니저들에 대한 고려도 할 거고, 우리 이번에 누구 새로 들어왔는데 괜찮더라. 얘 지금 우리 집에 나갔는데 너네 집 간다는데 어떠냐 이런 경우도 있고. 매니저는 돌고 돕니다. 자 그러면 매니저들 구인 방법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사이트에 구인 구직을 저희가 이제 올리고요. 그걸 보고 이제 오시는데 주로 연락을 줘요. 처음 발을 들인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키스방, 2번 스웨디시, 3번 오피 단계적으로 이제 올라오긴 하는데 이게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오피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이런 어떤 단계를 걸쳐서 온다. 혹은 룸에서 술을 먹다가 술 먹기 힘들어서 오피를 오는 경우도 있고 스웨디쉬 빠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단계를 걸쳐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오피를 시작한 친구들도 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휴게텔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안마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술집으로 다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왔다 갔다 병행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면 투잡 뛰는 친구들도 있어요? 너무 많죠. 평일에는 술을 마시다가 주말에는 와서 일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성분들은 달에 한 번씩 대자연의 날이 오잖아요. 아 그죠. 그때는 관계를 못 맺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관계를 맺지 않는 업종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스웨디시, 키스방이잖아요. 혹은 이제 룸 그쪽으로 나가는 거죠. 대자연의 날에. 그러다가 대자연이 끝났다. 그래서 뭐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뭐 잔돈 벌듯이 나가고 그렇게 하네. 전 제일 부러워요 사실상. 진짜로. 오늘 제일 많이 버는 친구들이어서. 안 쉰다는 얘기잖아. 앞으로 쉬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 대부분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이제 돈에 욕심이 있는 분들은 안 쉬고 꾸준히 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자 그럼 매니저들, 자 기본적으로 면접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뭘 잘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거를 물어보잖아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여기에서 이제 그 매니저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매니저들이 어떤 답을 줘요 사장님한테? 첫 번째 질문은 쉽게 말해서 애인 모드냐, 그러니까 매미과라고 부르죠. 매미과라고 해서 손님들한테 딱 붙어가지고 정말 여자친구 모드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매미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물어보고 옵션이 되는지 안 돼. 여기서 이제 옵션이라고 한다면 노콘, 진례 사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인기가 많은 그 매니저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기가 많은 매니저들은 그 A 모드야, 이뻐야 돼. 근데 성형 막 빡 받고 막 이런 얼굴이야 되고. 이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부류로 이제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는 룸빌 또는 민빌이라고 이제 칭합니다. 룸빌이라고 하면 룸 안에서 있는 그러니까 룸에서 일할 법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얼굴 친구들. 그러니까 흔히 말해 성형 쪽 하고 뾰족하게 생기고 막 코 오똑하고 하는 게 이제 주로 룸빌을 하고 민빌이라고 한다면 민간인 느낌이죠. 어떤 융에 있을 법한 친구가 아닐 것 같은 친구. 깨끗하게 생긴 친구들. 청순하게 생긴 친구들 이런 친구들 보고 이제 민삐라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손님이 더 선호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잠깐만 지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룸빌 나는 친구 막 성형 막 하고 명품 차려 입고 이런 친구들 말고 우리가 흔히 볼 법한 길에서 이게 이제 민빌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직업병이 생겼는데 주로 이제 뭐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도 다 전부 다 매니저로 보입니다 저는. 아 그럴 수 있지. 네. 그 매니저들의 한 달 대충 수익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달이요. 그냥 뭐 평균으로 봤을 때 돈 1,000만 원 벌지 않을까 싶어요. 매니저들은 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손님들한테 특정한 금액만 받는 게 아니라 팁도 받으니까 사실 무시 못 하거든요. 매니저들이 월급이 나갈 거잖아요. 월급이 아니라 그냥 일당이에요. 아 일당이요? 네. 그러니까 그날 번 거는 본인들 다 몫이에요. 가게목 빼고. 얼마큼 나눠줘요? 업소마다 다 달라요. 가게목과 매니저 몫이. 저희 집은 10이죠, 10. 그러니까 가게가 10. 나머지는 이제 매니저 목. 이 손님들을 그 매니저들이 안 받는 손님들이 있어요 혹시? 통상 이제 블랙이라고 표현합니다. 손님이 입실하셔서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거나 했거나 하면은 그 이후로는 이 손님은 이 A라는 매니저를 절대 다시 못 봐요. 요청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실장님 뭐 이분 블랙 걸어주세요. 사유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이유가 있긴 한데 무조건 이럴 때는 매니저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절대 이제 못 보는 거죠. 다른 친구들은 볼 수 있어도 단 정말 어떤 너무 악질이다. 그럼 아예 가게 전체 블랙. 그럼 이제 또 그 사장님들끼리 다 통할 거고. 통화한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어플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네. 그럼 빨갛게 표시가 됩니다. 그 특정 번호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것 때문에 이제 풀어달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 풀어달라고 연락이 와요? 네, 다음부터 잘 테니까. 참 이게 뭐가 이게 대단한 거라고. 굳이 얘 하나 보려고. 그게 로진이에요 로진. 로맨스 진상이라고. 되게 손님들이 연애 고자들이 많아서 쓸만 하러 오면 되지. 이제 감정도 생기나 봐요. 싸다 주고. 꽃을 사다 준다고? 네, 나가서 밥 먹고 뭐 용돈도 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하니까 이 매니저 입장에서는 사실상 일이잖아요. 매니저들이 일이지.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손님을 어떻게 모시냐면은 일단 예약을 받고 지정된 호수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손님이 문 앞에 있거나 노크를 하거나 초인종을 누르거나 할 텐데 저희 업소 같은 경우는 인터폰 앞에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방 내에서 매니저가 손님을 확인하고 입실을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인터폰이 필수한 게 지인이 올 수도 있어요. 마주칠 수가 있단 말이죠. 에이 설마. 진심이에요. 저는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건너 친구라든지 아니면 학교 동기 오빠라든지 옆 동네 뭐 친구라든지 그래서 안 받은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무조건 손님 얼굴을 확인해야 돼요. 아는 사람인 거야? 네. 가족은 없었어요? 가족까지는 사실 제가 뭐 들어보진 못했어요. 가족까지는 그거는 진짜 회원님들 그냥 만 하러 오시고 너무 그렇게 로진처럼 굴지 않으시면은 뭐 여러 어떤 업소에서 잘 이제 받아주시고 하실 겁니다.